제가 준비해 왔던 것들은 좀 있는데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약간 쉬는 시간에 제기됐던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특히 제가 뵀을 때 자주 그러니까 몇 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반부의 얘기는 좀 풀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라이프 세관에서 조금 더 첨가할 얘기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모든 참된 명제는 참인 이유가 또 참되면 수어 개념이 주어 개념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냈을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죠. 만약에 저라고 하는 것이 이석재라고 하는 그러한 주체 혹은 실체라 그런 인간이 다시요. 제가 여기 오늘 대구에 내려와서 개명대에 온 게 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참인 이유를 따져보면 제가 11월 30일 날 대구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완전 개체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대구에 안 왔다고 쳐보세요, 혹시.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제 안에는 완전 개체 개념 안에는 대구에 온다라고 하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에 안 내려오는 저는 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닉스에 따르면 제가 저이기 위해서는 대구에 내려왔어야만 해요. 그럼 제가 안 내려오는 사람은 제가 아니죠. 그냥 제가 내려왔잖아요. 제가 내려온 게 참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내려오는 게 제 개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유롭게 대구에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논의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유의지하고 결정론하고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결정론이라는 입장이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게끔 하는 원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원인과 그 이유가 그것을 반드시 일어나게끔 했다는 게 결정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는 어떤 겁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늘 제가 2시 40분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얘가 안 좋고 그냥 제가 볼까 말까 고민을 안 했으니까 말고 어제 저녁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죠? 늘 하는 고민입니다. 짬뽕을 했잖아요. 짬뽕 짜장면인데 짬뽕을 하자.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짬뽕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상태에 있을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유의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자유의지하고 결정론하고가 양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양립 불가능론자들이 있는데 양립 불가능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결정론이 참임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 이게 양립불가능론입니다. 양립불가능론이어서 양립불가능론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유가 있다. 이게 자유주의자죠. 그리고 결정돼 있다. 결정론자.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양립 가능론자예요. 자유의지도 있고 결정론도 참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결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립 가능론자는. 왜냐하면 제가 짬뽕을 먹었는데 그 짬뽕이 그 짬뽕을 먹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선행하는 원인이나 이유가 있고 그것이 일어나면 반드시 짬뽕을 먹게끔 했다는 게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결정론자에 따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짬뽕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양립 가능론자. 그러면 왜 양립 가능론자들이 나올까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왜 양립 가능론이라고 입장이 나올까를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유롭게 뭘 했다라는 걸 예를 한번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최근에 자유롭게 하신 것 중에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 또 자유의지 일단 자유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죠, 그죠? 제가 가서 권대중 선생님한테 팍 때리고 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데는 그거 일을 갖다가 반드시 일어나게끔 하는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은 그 이전에 있었고 그 이전에 그 원인이 있었고 쭉 추적을 해가면 또 전부 다 세상은 그렇게 펼쳐질 것으로 돼 있다는 게 결정을 했으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갖다 부여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정론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자유의지입니까? 예컨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가 반반 아닙니까? 그죠? 결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결정이 안 돼 있는 것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게 자유의지입니까? 그러면 제가 살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유 하게 됐네. 아유 자유의지입니다. 가두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너는 살인을 안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살인을 했어? 그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는 그 근거가 살인을 하게 된 것이 확률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유의지를 갖다가 발휘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떤 기로에서 살인을 할 수 있고 살인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이유가 살인을 하게끔 한 원인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저희가 자유의지를 갖다가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곰곰이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갖다 발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생각할수록 이 개념이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아무거나 한다. 확률적으로 이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잘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는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은 굉장히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럼 저는 배가 고파서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배가 고파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왜 했습니까? 배가 고팠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상황이면 배가 고픈 사람이면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왜 했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하려면 할수록 어떤 쪽으로 저희가 기울겠습니까? 결정론적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저희가 강조를 하게 되면 그걸 강조하면 할수록 세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너 왜 했니? 그러면 궁극에는 몰라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몰라요가 되면 확률같이 된다는 얘기인데 확률적으로 일어나면 저희가 처벌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호, 이성주의의 구호, 이성주의의 구호를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은 대체로 결정론으로 가게 되고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는 이 결정론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의지를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자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결과를 내가 알고 결과를 내가 일으키고 결과가 필연적이지 않을 때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나의 행동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 자기가 알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저가 루비콘을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라이프니스 사람은 자유로운 행위인 게 뭐냐면 시저가 루비콘 강을 자기가 건넌지를 알았고 자기 스스로가 건넜고 반드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 시저의 완전 개체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인정을 하고 이거는 인정을 해도 이 부분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죠? 왜 결과가 필연적이지 않는지. 그래서 라이프니스의 대답은 시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시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시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게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신이 다른 가능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 세계의 시저는 반드시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됐죠. 왜냐하면 건너지 않으면 시저가 아니니까. 근데 이 세계 말고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저 같은 인물인데 시저는 아니죠. 시저 같은 인물인데 그 인물은 루비콘 강에 딱 가가지고 에이 말자 이러고 안 건너는 겁니다. 그 세계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신이 그 세계를 창조를 했으면 이 세계를 창조를 안 했으니까 시저가 루비콘을 건드는 게 필연적이지 않았다. 어떠세요? 예. 바로 이 질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니까 아르노가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시저가 자유롭게 강을 건너냐를 갖다 물어본 것이지. 당신 대답을 들으니까 시저가 존재를 하면 시저는 강을 꼭 건너야 되는데 시저가 존재를 안 해도 되니까 시저가 강을 건너는 게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시저가 자유로우냐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라고 반론을 핍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엄청 고민하죠. 엄청 고민을 하고 시저에게 참인 모든 발언들은 다 그의 완전 개체 개념 안에 그거 행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인정을 하면서도 이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시저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론을 들어요. 이거 어떤 점 생각해요? 행동 X, 주체 S는 행동 P를 자유롭게 했다. 언제? 이 상황에 완전 개체 개념과 나 P가 모순이라는 것을 유한한 단계를 거쳐 유한한 단계를 거쳐 증명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무한 분석에 근거한 우연성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수학자라는 표가 여기 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석재의 완전 개체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계명대에 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명대에 이거를 부정을 해보세요. 계명대에 오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계명대에 왔죠. 그러니까 계명대에 왔다는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석재 완전 개체 개념하고 실제로 한 사태하고의 부정을 갖다가 동시에 놓으면 모순이죠. 계명대에 왔다, 계명대에 오지 않았다.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라는 걸 갖다가 유한한 단계를 거쳐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필연적으로 계명대에 온 것이고 유한한 단계를 거쳐서 증명을 못하면 제가 우연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증명의 단계가 유한하고 무한하고가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계명대에 오게 된 게 들어가 있으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우연성 개념이 아직도 라이프니스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우연성 개념을 라이프니스가 왜 내놨는지를 갖다가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있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이 우연성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공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공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얘기로 돌아가는데 이유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기치를 갖다가 강력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인간의 행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이 세계를 갖다가 창조를 했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라이프니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이 세계가 반드시 존재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세계는 반드시 존재했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신은 가장 좋은 세계만을 창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신이 가장 좋은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왜냐하면 신은 합리적이고 신은 항상 제일 선한 것을 고르기 때문에 둘째,
이 세계가 가능한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라는 사실도 필연적인 것 같고 우연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세계가 가장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라고 하는 사실이 필연적이고 신이 가장 좋은 세계를 고른다는 것이 필연적이면 그러면 이 세계 역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그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금방 도출이 되는 게 뭐냐면 신이 존재를 하고 나면 이 세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만큼이나 이 세계가 필연적인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라이프니츠가 이 필연주의를 막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러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그 입장에 처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져본다면 신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합리적이고 완전히 선한 존재로 이해를 안 하고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의적인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계가 필연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신이 제일 안 좋은 걸 고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라이프니츠의 신은 이러한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가 가장 좋은 것도 임의적인 사실이었다면 라이프니츠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을 텐데 라이프니츠가 이 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임을 갖다가 임의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또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성주의 원칙에 입각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한 4주 정도를 그 시간을 보내면서 서양 근대 합리주의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나가는 걸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세상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세상은 그야말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입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이 당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예컨대 자유의지라든지 어떤 신의 어떤 독자적인 권능으로서의 세계의 창조라든지 이러한 저희 어떤 사상 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 직관들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세계관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주의가 그의 전개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잘 안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자유의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중세 철학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약간 신비한 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자기결정적인 어떤 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결정적인 신비한 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어떤 느낌이 나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미지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등장하고 있는 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한 이성적인 세계관을 밀고 나가게 되면 이 것들은 자리를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자리 같이 하기가 힘든데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주의가 매력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많은 경우에 완전히 이해가 가능한 세계라는 그 그림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지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아니면 어떤 비밀 어떤 그 신비함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 그 철학사에서 등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이제 이 당시에 등장했던 이성주의 철학 말고 거기에 대별돼서 영국이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철학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교류가 이제 제일 첨예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휴움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휴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얘기를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은 세계는 이성적으로 파악된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찌 보면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다 강조하는 그 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막 해보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막 그려보고 저쪽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보고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이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던 그런 어떤 격동과 어떤 나름대로의 혼란 그리고 어떤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은 제가 돌아가는 차표도 천천히 사놨으니까 질문 마음껏 하십시오. 어떤 주제나 뭐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데카르트 한 사람,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상당히 이성적인 분들이 많으시죠. 라이프니츠, 데카르트가 제일 인기가 원래 시대를 여는 사람은 이렇게 잘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어떤 좀 매력이 다른 거 있고.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라이프니츠에 관해서 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라이프니츠의 이론을 보게 되면 이제 스피노자의 결론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껍데기는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실체 제가 이거 유사한 내용의 라이프니츠 강의를 학교에서 한 3주 전에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건데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건데기가 전 사투리인 줄 몰랐는데 누가 대구에서 온 학생이 선생님 대구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건더기다. 갑자기 그 선생님들한테 저희도 어떤 실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라이프니츠의 경향 아닙니까? 근데 실체성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서로에게 영향은 안 미쳐야지 그냥 미치게 되면 또 데카르트와 같은 그런 문제에 빠지니까. 근데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피조물을 너무 실체성을 많이 갖게 하면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 너무 저것들을 독립을 시킨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정조화라고 하는 게 신은 처음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떤 악보에 의해서 작동이 될 것인지를 보고 그걸 골라낸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기회원인론 같은 경우는 신이 굉장히 바쁘게 막 머리 일을 하지만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신은 좋은 악보들이 있고 좋은 연주가들이 있는 그 세계를 딱 골라놓고 창조를 딱 시키면 자기들이 자기 힘대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 너무 극단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디이즘이라고 이신론, 그러니까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스가 그게 아니고 피조물이 자기 자신의 상태는 다 자기가 만들어내고 전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단자는 창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라이프니스의 발언에서 단자는 창이 없다는 얘기는 소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영향을 안 미치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각각의 단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과 이른바 협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해나간다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반응이 뭐예요? 좋은 거 다 하려고 한다. 우리도 힘이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독자적인 건 되니까 또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해나가는데 신하고 나하고 협동한다는 얘기가 라이프니스에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가 제 논문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제가 낸 게 제 세상 일이나 동물 행동이나 사람 행동이나 이런 것이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미시적으로 보면은 뭐 동물들을 놔두고 동물 마찬가지 사람이 이 행동을 할 거야 저 행동을 할 거야 네가 선택을 하는 있지만은 거시적으로 보면은요, 큰 섭리 안에 소위 말해서 확률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복권을 사면은 기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아주 낮지만, 그냥 어느 누구는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냐, 결정이 돼 있는 거냐, 누구가 당첨이 되게는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내가 조심을 하면 안 나긴 하겠지만 1년에 몇 건씩은 나고 죽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쪽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유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자유롭게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은 보이지 않는 어떤 큰 거리하는 게 나를 그냥 꼼짝 못하게 일으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당시에 저 사람이 그걸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환경이나 이런 걸. 라이프니스가 아주 좋아했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라이프니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해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지 말라냐면 저한테 제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저의 완전 개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전철역을 갈 때 몇 호 칸에 탈지, 그죠? 그리고 걸어 올라가가지고 계단을 어떤 속도로 올라갈지, 이게 다 제게 일어날 일이 다 참인 그 일들이 전부 다 제 완전 개체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섭제라고 하는 그 주체에 해당되는 완전 개체 개념 다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과 내가 아느냐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완전 개체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해서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작위론이 일어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철학적인 이 사조는 세상이 어떻게 그러려면 어찌 보면 철학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면 과학도 하지 말고, 무작위로 일어날 거면 모터로 예측을 하고 모터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냐. 그냥 일어나는 대로 놔두지. 그러니까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과학을 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는 이 세계가 설명이 된다는 얘기고, 설명이 된다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결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이제 이 사조 제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 스피노자의 입장이고 라이프니스는 거기서 조금 물러섭니다. 물러서는 게 이제 그거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철학자 가운데서 라이프니스를 전공하셨어요. 예. 그 자유의지로 그 저는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부 때도 그렇고 석사 때도 그렇고 사실은 칸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칸트에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번 4주간 말씀드린 거는 철학의 그 큰 분야들로 보게 될 때는 일반 형이상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존재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전 학부하고 석사 때는 인식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회의주의 같은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회의주의를 갖다 칸트가 이제 극복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칸트를 열심히 하다가 유학을 가가지고는 그냥 좀 지쳤어요. 너무 회의주의 많이 하다 보고 너무 칸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우연하게 이 라이프니츠를 좀 보게 됐는데 라이프니츠가 철학의 모든 부분, 다른 학문 모든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기여를 많이 했는데 가장 관심을 안 기울인 부분이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대척점에 가다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저한테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양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실제로 구교하고 신교를 화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거 보세요. 자유의지하고 결정론을 화해를 시키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자유의지하고 근데 화해가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으면 그걸 화해를 시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러니까 구교하고 신교를 화해시키려고 하고 중세적 형이상학과 신학하고 근대 과학을 화해시키려고 하고 자유의지하고 결정론을 화해시키려고 하고 동서양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철학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역이 예수회에서 가져오던 주역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름대로 세계를 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해를 시키려고 동서양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장 조화로운 세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조화의 일부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릇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철학 이론들 중에서 그 철학 이론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틀린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부분에는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 자기가 그리는 긍정적인 부분에는 진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보편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생 살면서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전 처음에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로 이 사람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더 황당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예? 그건 알 수 없죠.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월수금은 결정론이고 화목토는 자유의지론다. 일요일은 고민 안 하고. 아까 뒤에 또 컨텐츠 제목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어올 때 아마 선생님을 통해서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저희들에게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말씀해가면서 이성의 힘
이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이유가 선생님께서 라이프니츠를 전공하신 그 이유하고 어떤 일맥상통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을 여는 열쇠로서의 이성인데 예. 이게 맞는 키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열쇠를 해서 안 열리면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선생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저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입장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성주의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주 정당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월수금은 이성주의자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씀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고민 때문에 이원론을 해결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아마 심하고 정신하고 질이든 그다음에 신과 인간이든 자유의지와 결정론이든 구조와 신조든 죽음과 삶이든 어떤 맥락에서 이원론의 처리 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성이 맞는 키였기 때문에 그 이기원적인 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파괴적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성이 최근에 좀 폄하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은 이분법적이고 흑백의 논리이고 명쾌함 혹은 그 분명함을 늘 따지고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 다 명백하게 나뉘고 이 모든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폭력이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제가 알기로는 이른바 이제 그 탈구조주의나 포스모던 쪽에서 이제 많이 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저는 전적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나름의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이 사람들이 이성을 갖다가 봤을 때 처음에 가졌던 어떤 뭐랄까 해방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너무 폄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강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분명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리 분별을 하고 따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따져나가는 이 사고 능력은 이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가진 능력이고 데카르트 생각을 해보세요. 잘 나가다가 심신 그냥 상호작용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따지 말고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거기서는 더 이상 이 사고하는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도구를 갖다가 막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고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일이 그런 주문이 언제 주어지냐면은 굉장히 전제적인 형태나 어떤 종교적으로 이 우상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얘기들이 더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갖다가 혹은 직관들을 갖다가 수용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직 덜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성적이어야 되지 않. 왜냐하면 합리성이 너무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이성적인 여유가 우리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자유의지와 결정론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과 어떤 이유 대신 그 단어 대신 자유의지를 놓고 자유의지가 없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전통적인 결정론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그때 이제 자유의지가 원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유의지 자체의 원인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 결정론은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게끔 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결정론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달리 얘기를 하면 다른 사태들은 그걸 갖다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 결정하는 일은 내가 판단을 낼 때는 그건 결정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근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결정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수준나는 저 다음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성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영혼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드는 게 우리가 만약 뇌가 다치잖아요. 예. 그러면 기억도 없어져 버리고 기억이 없어진다는 건 뇌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 이런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 수업을 쭉 들으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아예 영혼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있다라고 이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됐나? 그러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또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 그것도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까? 물질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물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물질이 이제 분자였다가 그죠? 원자였다가 그 다음에 전자였다가 핵이었다가 뉴트론 중성자였다가 또 쪼개주고 그래서 쿼크라고 얘기를 했다가 요새는 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물리학 하시는 분 혹시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슈퍼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슈퍼 스트링이 뭐냐고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에너지 이렇게 바이올린 줄처럼 흔들리는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물질이구나 싶은데 바이올린 줄처럼 흔들리는 에너지가 뭡니까 도대체가? 라이프니스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데카르트 하는 얘기가 그게 도대체 뭐냐? 대신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은 뭔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 드러나는 것은 훨씬 더 마음이 정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력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마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과학에서 말하는 물질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철학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존의 세계관을 싸그리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되돌아보겠다는 것인데 요새도 물질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질이 뭐냐라는 게 전혀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네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를 느껴봐라라고 라이프니스는 얘기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물질은 뭘로 되어 있다? 우리 같은 마음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점은 많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면 데카르트 할 때 저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만 자기가 잘 알지 밖의 것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의 부족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게 확실성은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알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엄청나게 주어지는데 그 알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확실성은 떨어지지만 공공적인 것은 더 여러 사람에게 공유가 되는 그런 그 어떤 교환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이제 뭐 디스크쌤 다음에 또 오신 그런 지금 말란 분 없습니다. 언젠가 또 한번 오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있거나 그때까지가 상당히 그 가까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죽을 때까지 눈을 감지 못하니까 그 질문이 안 돼서 답변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상임하게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 판단되는 인식은 충전관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에듀킷이라는 그 유명들이 설명을 어떤 판단되는 인식은 충전적이라고.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걸로 원래 해석이 되는 사람을 하는 기준은 충전적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속성이 다 포괄되는 생각이 되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비유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예컨대 이렇게 어떤 군중 집회가 일어나는 데 가가지고 그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군중 집회가 이렇게 쫙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리가 보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리로 볼 때 저희가 그 사람들을 조금 알긴 알죠. 그죠? 이 무리의 구성원인 것으로 저희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 개별 사람들을 저희가 알게 되면 사실은 무리로 보이지가 않고 그 각각이 어쩌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큰 무리가 아니라. 근데 진정한 알면 그 개체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알미 될 때 그 알미 진정한 충전적인 알미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라이프니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개별적인 것들이 각각이 반짝반짝거리는 각기 다른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라이프니스에 따르면 전부 다 다른 개별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알이 가장 완벽한 알인데 애석하게도 저희는 그게 없고 저희는 뭉뚱거려서 본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라이프니스가 말하는 오성인가요? 오성, 이성과 오성을 라이프니스는 그 이른바 이성하고 오성을 그 뚜렷이 구별을 안 합니다. 네. 예,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좀 독단적으로 관계를 갖겠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매번 소중하고 저도 계속 많이 배우는데요. 지금 그 대학 아니라 학기나 여러 가지 학생이 속된
그나마 우리 경영대학을 대학하게 만드는 아마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 블록킹맨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으로도 우리 학기 이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계속 이 열정을 줄이지 마시고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 대학인다운 대학이 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기 정말 매번 모셔가지고 정말 보석 같은 강의를 해주신 이석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니까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표정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러한 상황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없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제 진짜 말문이 안 열리고 사실 뭐 재미도 없고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저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제 메일 주소하고 다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고 하면 언제든지 메일 주시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얘들아.